품격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해법. 대한민국 아이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봅니다. 아이돌의 품격 풀하우스. 오늘이 바로 그 춘분이에요. 봄이 온다는 춘분인데 우리 스튜디오가 정말 활짝 봄이 왔습니다. 배우계에 윤여정 씨, 강부자 씨가 계시다면 걸그룹계에는 이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베이비복스의 김이지 씨, 감미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요? 어머, 저분 그분 아니야? 막 안 그래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네. 어디서 봤죠?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키가 크니까 모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우리 감미연 씨. 네. 멤버들은 자주 만납니까? 이지 언니랑 은진이 언니랑은 생일이 좀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팬들과 생일 파티도 했고 그냥 심심하면 만나요. 뭐 한류의 시초 아닙니까? 뭐 중심에서. 중국에서도 뭐 엄청 난리 많아요. 났었죠. 네. 베이비복스 하면. 역사 박물관에 가면 베이비복스 있대요. 저기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차로 보면 이분들 이제 숙녀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소녀시대의 효연 씨, 써니 씨 나와주셨어요. 조연 양이 말이죠. 네. 1년 차, 2년 차 때는 사실 미모가 좀 밀렸는데 그래요? 지금 8년 차에서는 소녀시대에서는 효연 양이 가장 나아요. 요즘 그 우리 써니 씨는 네. 이 삼촌 팬들을 넘어서가지고 네. 뭐 할배 팬들도 생겨가지고 삼촌을 넘어서. 그럼요. 저 파고다 가면 다 써니야. 아니, 원래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에요, 성격이? 제가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이렇게 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지내고 야. 싶고 그럴 좀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뒤에 길청 할아버지도 좀 좋아해 주세요. 자, 360일 바쁜데 걸그룹 있죠? 그렇습니다. 시스타의 보라 씨, 소유 씨 보라 씨, 나와주셨어요. 소유 씨. 자, 우리 보라 씨는 네. 또 뮤직뱅크 MC인데 네. 이번에 드라마에 도전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려운 역할을 맡았어요. 역할이 뭐예요? 약간 탈북 여성이어서. 탈북 여성. 탈북 여성. 네, 그래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북한 어디서 북한 탈북?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판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이거 시킬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가에 알고 내려오는 여기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내가 편집해주세요. 들어보니까 가운데래요. 그래서 저런 말안 써요. 강원도에서. 아니 거기 갔어요. 9번인가 수업을 받아가지고 네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옆에서 소유가 굉장히 창피해하네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유 씨는 네. 이번에 새로 얻은 별명이 있잖아요, 저분이. 퓨처링의 여왕이라고. 아, 그래요. 원래 소유 양이 아까 피처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 양이 피처링이 아니라 듀엣곡이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매드크라운 오빠랑 한 것도 듀엣곡이었고 이번에 그러네. 정기고 오빠랑도 듀엣곡이었고 홍대광 씨랑도 듀엣곡이었는데 네네.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홍대원 씨를 송대관 씨라 들었어요. 여기요. 홍대관이든 성대관이든 네네. 얘기하면 그냥 거기로 그때 다 하세요. 정기고도 고등학교인 줄 알 거예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관악구 쪽에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이름이 고정기인데 아. 약간 미국식으로 네, 정기. 뒤로 돌린 거예요. 아, 정기고. 남자분이죠? 네. 남자분이죠? 네, 남자예요. 그렇죠. 여자였으면 정기 여고였겠죠. 그리고 네네. 달삽의 예능 대표적이죠. 달사대가 아니고요. 달사대가 뭐예요? 달샤벳의 샤벳. 그게 안 되나 대표 봐. 예능 주자 수빈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수빈 씨가 혼자 나와서 외로울 텐데 좀 옆으로 오세요. 너무 지금 떨어지겠어요. 가까이 와 괜찮아요. 아니 두 분 나이 차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94년생 개띠. 어우, 야. 동갑이에요. 저랑
저랑 동갑이에요. 띠동갑이네. 띠동갑이에요. 제가 79년생이니까. 아, 그러세요? 아유. 79년생이요? 네. 저희 어머니가 69년생이요. 엄마랑 더 나이 차이가 덜 나네. 아, 근데 진짜 예쁘시고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네. 경주고 약주네요. 자, 또 와있죠. A 그렇습니다. 펑크입니까? A 핑크입니까? A 핑크. A 핑크. 에이핑크의 우리 정은지 씨, 윤보미 씨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은지 씨, 뭐 오늘 풀하우스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돌들하고 같이 임하게 된 소감 한번 사투리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흔히 뵐 수 없는 조상님들을 이렇게 뒤에 앉혀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떨리기는 하지만서도 열심히 한번 부탁거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서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산 말도 제대로 못하고 큰 전문이라 가지고. 중간에 떠 있어요. 지금. 네, 약간 섞이면서 섞여 어렵죠. 있어요. 네. 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더 지나시면 편안한 그 말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난번에 나르샤 씨가 나와서 에이핑크처럼 좀 청순하고 발랄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머리. 청순한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봤는데 하나도 안 청순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맨날 막 이렇게 링크 막 뿌이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섹시가 안 어울릴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쓸어 올릴 때 굉장히 섹시했어요. 제 뽀미 양이 저희 팀에서 약간 섹시를 자부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한 섹시 명이라. 담당이에요? 네. 한번 뭐 일어나서 뭐 웨이브 한번 하면서 머리 한번 쓸어볼까요? 그러면? 할까요? 네. 아이, 어떻게 할까? 어유. 어떻게 할까? 어유. 와, 커피 터질 줄 알았다. 아이돌 훈남 그룹이 나와주셨죠?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CN블루 나와 CN 주셨습니다. 네. 강민혁 씨, 이정실 씨,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정신 씨는 네. 이름을 바꿔도 되겠어요. 장신으로. 키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네. 세트장에 발이 이렇게 쑥 나와 있어요. 밑으로. 키가 몇이에요? 키가 87.4. 강민혁 씨, 네. 어떻게 드라마 끝나고 여성 아이돌들의 어떤 대시 좀 있습니까? 이상하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도 솔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민혁 씨, 네. 어떤 이미지가 어때요? CN블루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용아 씨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혁 씨가 더 많이 보였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소윤 씨? 네? 저 민혁 씨랑 자리를 바꿔요. 프라우스의 공식 근심 인형이 있습니다. 네네. 아이돌들은 과연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는지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제가 팀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고음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컨셉상 인상을 찌푸리면서 고음을 올리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연습을 할 때 좀 웃으면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상해서 고음을 올릴 때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러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네네. 내 팬들은 제가 웃는 정도에 따라서 건강을 가늠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네네. 웃으면서 고음을 못한다 이래 버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이걸 어떻게 웃으면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네네.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 들어보고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약간 찡그리면서 할 때. 언제나 힘이 돼줄게. 우리 저 효연 양. 네. 좀 공감이 갑니까? 저는 댄스 담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지가 좀 더 공감이 갈 거예요. 써니 양은 어때요? 공감이 갑니까?
근데 춤출 때도 웃고 안 웃고 표정 있죠? 아, 많이 그쵸, 다르죠. 그쵸. 네. 저희는 숨이 차니까 이제 콧구멍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표정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서. 아무래도 힘이 들면 노래하다 힘이 들면 좀 벌렁벌렁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감미연 씨는 한참 활동할 때 이런 뭐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런 고민 솔직히 저희는 초반에 립싱크가 많아서 너무 솔직하다. 그냥 마음껏 예쁜 척만 하면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한 3집 때부터는 저희도 귀여운 컨셉에서 네네. 여전사의 느낌으로 바꿨거든요. 섹시 코드로 바꿨는데 뭐 제목이 킬러, 배신 이러다 보니까 웃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인상 써도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잘 나오거든요. 다음 앨범은 그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미지 그래요? 그래요. 선배로서 우리 감미연 씨가 좋은 충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립싱크를 했다는 거. 초반에는 그랬었고요. 그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메인 보컬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사실 3집 이후 때부터는 제가 메인 보컬이어서 고음 파트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A 파트를 달라고 한번 바꾼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걸그룹들도 이제 메인 보컬을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소유 씨는 저런 경험 없어요? 전 포기를 해서 그냥 제 파트 볼 때는 일단 포기하고 노래 집중한 다음에 다른 사람 파트일 때 이쁜 척해요. 야, 그런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를 쫙 질러주고 저 일단은 완벽하게 아니면 소화하고. 약간 좀 고음을 할 때 머리를 숙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음을 안 하고 네. 언제나 힘이 돼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소유 양은 걸그룹을 거의 잔머리로 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긴 하거든요. 요즘. 왜냐면 제가 입이 진짜 커서 네네네. 이렇게 정면으로 깨 해버리면 그래요. 치아가 28개가 다 보여가지고 우와. 한 옆으로 틀어서 깨 하긴 해요. 진짜 치아 28개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웃은 건데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활짝 웃으면 네. 문이 확 열려요. 그래요. 윤석 씨,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로서. 근데 뭐. 아니, 머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예. 저도 옛날에 그 립싱크를 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허리케인북이라고. 뭐 이렇게, 라이데 이런 거 할 때. 네네.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찡그려줘야 이렇게 높음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날 때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웃으면서 고음을 내면은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모든 걸 한번 터트려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병나요. 예, 이 다 보이는 게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활짝 웃는데 잇몸이 적절하게 보이죠? 저도 잇몸이 되게 많이 보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저거는. 잇몸이 다 보이거든요. 그 저도 잇몸이 어느 정도 보여야 괜찮겠다 싶은 정도를 조절해서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거울 보면서 이렇게까지 웃으면 안 될 것 박시선 같아요. 씨도 잇몸을 좀 이렇게 윗입술 밑에 좀 더 내리고 좀 더 내려. 좀 더 내려. 그래, 한번 이렇게 해요. 엄청 이쁘네. 연습하면 되겠다. 자,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정 교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해결했을 거예요? 이제 전략의 충돌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와 메시지가 부딪히면 저는 메시지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이미지는 쇼, 보여주는 거라면 네네. 메시지는 소울. 소울. 네, 영혼이 있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소울. 리얼리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정은지 씨,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깔끔하게 고민 해결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상이 고민이 많은 관상이에요. 아직도 연예인만 보면 설레요. 저도 이제 4년 차가 다 돼가는데 연예인만 보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호미가 저희 진짜 인성 오빠 팬이어서 저희 촬영 현장에 한번 놀러를 왔었어요. 예전에 오빠 저 멤버 중에 한 명이 진짜 팬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린 그 멤버가 오늘 왔다. 그러니까 그래 사진 같이 찍자 그래 와 이랬는데 옆에 가지도 못하고 한참 실갱이 하다가 네네. 이제 다가가서 사진 한 방 찍고 도망갔죠. 저는 데뷔 17년 차인데요. 아직도 그래요. 그건 쉽게 고쳐줄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드라마 겨울연가 한참 인기 많을 때 배용준 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진심으로 한 2년 정도를 좋아했었어요. 아, 남자로? 네네네. 근데 샵에 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배영준 씨가 저 너무 떨려갖고 원장실에 숨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내를 시켜서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그 사인해주신 사진을 차 앞에 붙여놓고 대화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먹여드리고 환장 수준인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럼 보미 씨가 정말 100% 이해가 되겠네요. 네, 전 지금도 그래요. 지배님은 네. 오늘 그 스튜디오에 왔을 때 네. 가장 그 만나서 신기했던 뭐 그런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있었습니까? 두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누가 신기했어요? 이윤석 선배님과 네네. 여기 강민혁 선배님. 아니 강민혁 씨인데 이윤석 선배님 껴놓네요. 돈급이 있어, 우리 돈급이야. 아니, 이거 돈급이야, 이거. 강민혁 씨한테 관심인데 이윤석 씨 살짝 껴놓은 거네요 지금. 나는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것도 환영해요, 지금. 이게 어디야? 어떤 면에서? 너무 재밌게 봐서 예?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드라마를. 이윤석 씨에 대한 이유는 아예 얘기도 안 하네요. 그냥 뭔 이유가 있겠어. 그냥 신기해요. 술 취했을 때 보면 더 신기해요. 괜찮네. 이제 이윤석 씨. 네. 이게 뭐 아직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떨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 저 후배분들인데 그렇게 떨리게 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제외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최적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왼쪽은 말고 오른쪽을 자꾸 쳐다보시면 우리 저 고인돌 엄기청 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한 달에 교체 출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홍국, 윤문식, 최종원. 이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봬도 설레서 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종종 출연해주면 그래요. 서로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초반에는 이제 네네. 설레였죠. 근데 생각한 게 정말 제가 뭐 써니의 팬인데 네네. 평생 동안 써니를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게 됐다면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는 다가갈 것 같아요. 전에는 솔직히 저도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까진 못했는데 네, 못했지만 용기를 내서 네네. 먼저 인사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효연 씨의 가슴 속에 그렇게 남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있어요? 없진 않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 나예요? 저 친구. 윤범희 씨가 이제 연예인을 보면 막 많이 설레인다 이런 이제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뭐 방송생활 30몇 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저도 이 프랑스 왔을 때 심진아 씨 보면 굉장히 설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싫어서 떨리거나 무서워서 떨리는 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좋고 반가워서 떨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 설레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아이돌 친구들의 어떤 특권이자 그렇죠. 예쁜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도 보니까 뭐 저를 보고 굉장히 설레인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설레입니다. 녹화 끝나고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들은 남자분들이 그렇죠.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저는 그냥 한 180만 돼도 어허. 정말 소원이 없겠거든요. 진짜로. 막 깔창 이런 거 안 깔아도 되고. 네네. 근데 이렇게 욕심 부리시고 키 안 컸으면 아니요. 그렇죠. 키가 또 너무 크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또 있는 거예요. 엄청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혹시 정신 씨 네. 계속 잘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7.0이었는데 예. 어느새 또 0.4cm가 아이고. 자라있더라고요. 그 0.4는 얘기를 하지 마요. 아니, 그거 왜 붙여 그냥 87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근데 굳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누가요? 아니, 하지 근데 마요 그거는. 고민이 될 것 같아. 네네. 같은 멤버 민혁 씨 얘기도 한번 들어요. 그래요. 민혁 씨는 키가 얼마나 됩니까? 전 84. 지금 근데 앉은 키로 봐서는 조우종 씨가 더 커 보여요. 그게 뭔가면 희한하네. 앉은 키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은 네. 그만큼 허리가 길다. 아니 진짜 84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키가 아닌데 지금 앉아 있는 한번 거죠? 써봐요. 아니 얼굴만 보고 한번 써봐요. 키가 되게 크더라고. 한번 써봐요. 184 맞나? 키도 졌어. 어머 세상에. 제대로 서볼게.
알겠습니다. 방금 옆에 가서 섰잖아요. 더 싫어졌어요. 어쨌든 이거 내 고민이네 보니까 이분들 고민이 아닌데요. 근데 진짜 어때요? 고민 같은 게 같이 이제 멤버들끼리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다 맞아요. 근데 정신이만 팔이 짧고 바지가 짧아요. 그럼 이쁜 옷도 잘 못 입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있죠. 네. 팔다리가 또 엄청 유난히 길어요. 긴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옷 같은 것도 약간 미국 제품들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87이면. 목이 되게 긴 것 같아요. 목도 길고. 목이 기니까 또 이제 키가 커 보이겠죠. 초식동물 같아요. 그리고 네. 확실히 일상생활 할 때 네. 평상시에 제가 혼자 돌아다닐 때는 네. 유난히 튀어요. 키 크면 튀어요. 어디든지 다 알아보시니까 좀 네네.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난 못 알아봐서 고민이라고. 어디 가면 좀 아는 척을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못 알아봐 나를. 수빈 양도 키가 좀 꽤 크신 편이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네. 비타민에서 비타민, 네. 제가 매년 2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꼭 키를 재거든요. 어허. 네. 근데 정말로 저는 일정하게 174.6이 항상 뭐라고요? 나와요. 174.6이. 174. 나랑 비슷하네. 조종 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제 좀 제가 밀려고 했었어요. 아, 어리니까. 근데 제가 밀고 싶었어요. 자이언트 네. 베이비, 거인 귀요미, 뭐 거요미 이렇게 밀고 싶었는데 귀요미. 저는 그런 거요미는 네, 크지만 뭔가 거대해 보이지 않은 진격의 그런, 거인. 네, 그런 이미지를 너무 밀고 진격의 싶었는데 막상 불리는 거는 아이돌계 이봉거. 그런 식으로 불리니까 이게 솔직히 네, 여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약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정신 씨 고민이 큰 고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누가 봐도 정신 군이 지나가면 뭐 훤칠하다, 아하.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저도 키가 크지만 제가 지나가면 왜 이렇게 휘청대냐, 뭔가 불안하다, 쓰러질 것 같다. 같이 키가 커도 엄청 다른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할 큰 키가 아니고 나이가 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키가 줄어듭니다. 이게 굽는 건지 휘는 건지 꺾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예요. 희한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보기 좋아요. 아주 남자답고.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170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정신 씨가 제 나이쯤 돼서 이 자리에 앉으면 이 앞에는 아마 2m가 넘는 아이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큰 고민이 될 게 아니고 네네네. 또 정마음에 걸리면 늘 무대에 사랑받는 네네. 그 스타니까 네. 마음의 키를 좀 낮춰서 아하. 네, 더 숙이고 공손하고 참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쩌고 이렇게 마음이 강하세요. 교수님,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학원 가서 배우십니까? 그냥 해본 소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인형을 저는 특별히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인지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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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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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이 하지마 노노노 좀 얘들아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뭐예요? 드디어 CF가 들어왔어. 무슨 CF? 무슨 CF냐면 우리가 늘 먹는 거야. 이 생각을 봐. 향이 진한 커피! 멸치액젓. 비내가 너희들 멸치 분장을 하고 있다가 바다에서 딱 뛰어드는 거야. 얼마 좋아. 재밌겠다. 바로 좋아. 진짜 뭐야? 우리 이미지 안 맞잖아요. 안 해. 아, 진짜. 왜 이래? 얘네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니네가 반대하면 어떡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우리 그룹 이미지 하면 청순, 섹시, 큐티, 라벨리 이전 다 몰라요? 맞아요. 사장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제2의 소녀시대가 될 거라고요. 맞아요. My angel, my girl. 하지마. My sunshine. Let's go.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짜릿짜릿.
소녀시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야인시대야 야인시대 니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야 아무튼 안 돼. 오케이 다 했으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 알겠어? 아 저희는 할래요. 돈 버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맞아요. 멸치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더한 고릴라도 할 수 있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 야야야 은범이 너 그거 하지마. 걸그룹이 이미지에 안 맞게 집 떨어져. 어머. 야야야. 이미지대로 하면은 지금 니들이 고릴라야 고릴라.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아니 봄이가 그렇게 이미지 버리고 고릴라 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이 자리까지 있는 건데 왜 그래? 그렇지 너 말 잘하네. 나 이경규 아저씨 킬링캠프 나가서도 이거 할 거야. 어머. 내가 알려줄까? 알려줘. 봐봐. 어떡해. 허리를 쭉쭉 아래로. 하지마. 팔도 아래로. 끔찍해. 엉덩이 위로. 야 하지마 끔찍해. 이미지 생각해 이미지. 이거 표정이야 표정. 저기 봄이야 진짜 그만해. 봄이야 그만해. 아유 좋아. 우리 재밌구만. 같은 그룹인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어떡하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스케줄 관리가 먼저입니까? 이미지 관리가 먼저입니까? 이미지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아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좀 알리고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 네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자,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봄이 양. 네. 네, 저는 스케줄을 많이 잡아주는 회사라고 했는데 네네. 저희가 노노노로 활동하기 전에 1년 4개월을 쉬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동안 솔직히 음악 방송도 많이 보면서 너무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네네. 물론 자기 개발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긴 했지만 네네. 저희는 너무 방송이 고팠기 때문에 네네. 매니저 오빠한테 뭐라도 잡아줘라 제발. 아하. 이 정도로 너무 고팠던 기억이 그래요. 나서 그래서 그 자기 개발하면서 고릴라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더 많은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연구에. 그쵸. 근데 같은 팀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민지 씨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노출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룹성에 맞게 뭔가 노출이 되면 더 그룹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기간에 내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확 해버리면 그건 너무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윤보미 씨가 좀 당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어쩐지 고릴라 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가 사람이 알아야지 이미지 관리를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면 그렇죠. 뭐하니까. 요 우리 소녀시대. 소녀시대. 현장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입니까? 네, 저는 이미지인데요. 솔직히 저는 되게 스케줄을 할지 이미지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네. 근데 이미지 관리를 잘 해놔야지 더 큰 CF가 들어올 수 있고 더 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중요하다. 네. 자, 지금 말이죠. 이미지를 쭉 말씀하시니까 조금 있어 보입니다만은 스케줄 많이 잡아준 회사. 그러니까 약간 싸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조금 윤보미 씨가 가장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아이돌이란 직업이 언제까지 꾸준히 사랑받는다는 보장이 그래요. 없잖아요. 벌 때 벌고 땡길 때 땡긴다고 제가 땡기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좀 알바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래요. 약간 돈에 대한 돈 버는 게 어렵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랑이 꾸준하다는 법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그렇죠. 메뚜기도 한풀이다. 한번 해먹고 한번 해먹고 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정신이에요. 자, 우리 심진아 씨. 네.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본인 앞날이요? 그렇죠. 뭡니까? 스케줄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저는 스케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됐어요. 대답 설명. 자, 우리 강민혁 씨도. 땡길 때 땡기는 것도 좋지만 아하.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고 좀 마음이 가는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벌었을 때 그 행복감과 그 돈을 또 썼을 때 부모님께 드렸을 때 행복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케줄이 많다고 그게 마냥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저 이미지로 바꾸겠습니다.
이미 민혁 씨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저기서 이제 민혁 씨 이제 섭외하려고 할 텐데 다 하지 않아요? 예능을 잘 못해요. 말을 또 잘 못하고 재미도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예능을 안 나가려고 해요. 회사에서도 제가 재미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이제 형들이나 정신이가 이제 예능을 대신 나가거나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오면은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되나 스케줄 때문에 우리 CN블루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나 고민이 한참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매미 복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가요. 이제 제가 걸그룹 지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 보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일단 정서적 관리가 되는 차원에서 좀 스케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정말 그 소녀의 나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여자로가는 그 시기에 활동하면서 상처도 좀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멘탈 관리를 안 하면 너무 지쳐서 나중에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실력 발휘도 못하고 네네. 어떤 경우에는 삐뚤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하면서 스케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지가 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이제 김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지입니까? 스케줄입니까? 얘 그냥 막 다녀요? 저는 이미지 관리인 것 같습니다. 어머? 저한테 맞는 스케줄이면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섹시하거나 뭐 음반을 내자 이런 스케줄이면 하면 안 되죠. 개그맨 우먼으로서의 스케줄 관리. 저번에 선글라스 준다고 행사 갔잖아. 네, 다음 분. 아니 저는 진짜 많아요.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냐, 달아서 없어지느냐.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준비한 멘트 같은데 이쪽으로. 아니에요. 내용 있어요. 내용 근데 있어요. 사실 네. 저희 회사는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잡는 회사예요. 나는 노래랑 춤을 한 아이돌인데 달리기를 해야 되고 컬링을 해야 되고 바둑을 둬야 되고 MC를 해야 되고 건강검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건강검진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어디 가서 컬링을 해보겠어. 네네. 컬링도 해보고 뭐 막 처녀 행사 미안한데 화는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세요. 막 한우 행성 이런 데도 자주 가고 처녀라는 처녀 뽑는 축제는 다 가본 것 같아요. 뭐 한라봉 처녀, 고추 처녀, 부추 처녀 뭐 여러 개의 처녀 행사는 다 가본 것 같은데 그때 박준규 오라버니랑 같이 나갔던 프로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방송에 말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해도 말 칵테일도 먹어보고 모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막 진짜 매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돈가스도 먹어보고 진짜 그런 특이한 것들 많이 먹어봤었어요. 먹어야죠. 근데 그럴 때 먹어야죠. 순간에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되게 슬프거나 막 그러지 이미지 관리해야 않았어요. 된다라고 생각하지 당연하죠. 않았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당연하죠, 이게 당연하죠. 정말 쌓이고 쌓여서 내가 다른 무대를 했을 때도 이게 그럼요. 무대에 연관이 또 돼가지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런 이미지 롱런에 오히려 더 힘을 가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자, 수민 양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윤석 씨도 알 거예요. 저희요 그 뱀, 쥐, 벌레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건강보감할 다 먹었죠. 벌레, 메뚜기는 기본이고 바퀴벌레 뭐 다 먹었습니다. 이미지가 무슨 필요합니까? 어차피 인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지는 인기라면 한 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너무 본인 의견을 주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이돌들이 지금 이미지 든 분들이 많은데 정신 씨도 지금 이미지 든 따뜻한 소리 하시네. 한번 놀아봐요. 이미지가 어딨나. 자, 그래서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이윤석 씨가 오늘 이미지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어디서 이상한 스케줄 하나 하고 온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어디서 뭔 스케줄. 오늘 낮에 뭐 화보 하나 찍고 왔어요. 이거 봐. 다 가요, 다 가. 제가 남자의 대격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실은 지금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미지를 관리해야 된다. 내가 싸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내 가치를 지키자. 대기만성이란 말 있죠? 그럼. 정말 대기만 합니다, 대기.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뭐냐면
물론 동물로 태어났다면 내가 네. 천연 기념물이 되면 좋겠죠. 온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갑자기 너무 안 나타나다가 한 번에 막 딱 나타나면 너무 반갑고 고라니 같은 거? 뭐 고라니라든지 무슨 큰 학새라든지 왕딱딱 그러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큰 학새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이 잊어먹기 시작하면요 시조새가 돼요. 그냥 멸종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까먹으면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처럼 늘 내 옆에서 보이고 있어서 사랑스럽고 정이 들고 개처럼. 즉 천연 기념물처럼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서 반가울 것보다는 네네. 늘 반려동물처럼 함께 있다가 잠깐 안 보이면 그리운 그런 존재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요. 뭐 아까 뭐 달아 없어진다 그러는데 네. 열심히 닳게하고 갈게하면 그 날은 더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야 아랫줄 쪽은 이미지가 많았고 네네. 위로 올라갈수록 스케줄이다. 박준규 씨, 네. 박준규 씨 옆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뭐죠? 조우정 씨.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치. 약간로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 아이돌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아나운서입니다. 진짜 정은지 씨는 진짜 몰랐나 봐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은지 씨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아나운서실에 가면 정말 한 100명 있잖아요, 이정민 씨. 100명 정도의 정말 아나운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뭐라도 얘기를 떠들고 예?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뭐래?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왜? 뭐 이상해요? 그게 아니요.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게 아니고 네네. 잘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방송에 나갈 수 있나 걱정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네네. 자주 보이는 건 좋은데 네네. 이게 반려동물처럼 항상 있어서 반갑고 예뻐야 되는데 네네. 그 멧돼지처럼 자꾸 출몰하는 느낌 있죠? 막 와서 밥 뜯어먹고 물 뜯어먹고 이런 출몰의 느낌이라 진짜 얘기하지만 저랑 조우종 씨는 아무 관계 아니니까 저한테 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말하느라고 우리 저 아이돌 친구들 반응을 못 봤죠? 왜요? 아, 소녀시대 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 착하고 얌전한 이 친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었어요. 아니 주십니다. 아니 그게 정말 이분들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뭐 조우정 씨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추워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미지를 지금 도대체 어떤 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로 쭉 간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 무슨 하도 악역을 많이 하고 쌍칼 이런 이미지 하다가 네. 지금 완전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계속 TV에 나오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재밌는 점도 있고 코믹스러운 데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고 무대도 쓰고 뭘 해야 어느 시점에 와서는 완전히 굉장한 실력자가 되는데 하다 안 하다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다 보면 네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은 이미지 관리를 해서 적당한 활동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꾸준히 나와야 된다. 이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업계 얘기로 들으니까 5년 내지 6년이라 그래요. 네네.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인기 가수가 10년을 넘기면 25년도 갈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되게 히트 상품이나 또 할인 상품은 대량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이 명품이나 또는 프리미엄 상품은 소량으로 만듭니다. 수요를 관리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이 정말 국보급의 이 우리 한류 스타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5년만 보고 보내기에는 네네.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좀 기획사에서 상품성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작품성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수명이 5년으로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좀 바짝 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베이비복스는
몇 년 정도 왕성하게 활동했습니까? 연습생 시절 빼고요. 8년. 야, 현역으로 2년만 더 뛰었어도 25년 가는데. 그렇게 보세요? 소녀시대가 지금 8년? 네, 저희가 8년째. 근데 이경규 씨의 논리대로라면 2년만 더 채우면 아니요. 25년은 쭉 가는 그 거예요. 엉 교수님의 논리 외국에 사례가 있다고 하잖아요. 연구입니다. 앞으로 15년 더 보장받네요. 이야. 자, 파이팅. 그러면은 이거 참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수빈 양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럼 심진아 씨는 25년 가겠네요. 지금 왜? 12년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활동을 예. 왕성하게 하는 거하고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그죠?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성숙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프니까 어쩌라고. 아프니까 어쩌라고. 이런 것이 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멤버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이름하여 공감의 지혜!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네.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분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길었던 1분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네. 수영을 한참 배우고 있었어요. 수영? 네. 근데 처음 배우다 보니까 다이빙을 딱 입수를 했는데 이제 수영복이 벗겨진 거죠. 근데 얼른 안에 있을 때 입었어요. 안에 있을 입었어요. 때 입었는데 근데 뒤에 같은 또래 나이 친구들도 있었고 다시 왕복해서 돌아오는데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영은 잠시 관뒀던 걸로. 네, 이분 가장 긴장해서 지금 어쩌면 제일 긴 1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김이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전에 저희 베이복스가 많은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무대가 2003년 S본부의 나 어떻게라는 그 무대였어요. 근데 그때 본방송, 생방송 때 회전판이 너무 세게 돌아가지고 저를 뺀 4명의 동생들이 정말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전주는 흘러가고 있고 라이브였거든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일단 은혜 씨가 첫 소절이었는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가사가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 이대로 잊혀지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어서 참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었는데 이 NG 영상이 항상 지금까지도 뭐 설 특집 이럴 때마다 항상 그 NG 퍼레이드 1, 2위에 랭크가 돼서 인기가 많아서 아주 좋은 재밌는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격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들만의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나 베이비 복스. 나 어떻게? 그래요. 아주 뭐 축풍 낙엽들이 있지. 리허설을 보통 생방송 전에 2번 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멋있게 실내에서 섹시한 포즈를 딱 취했었는데 생방송 때만 빨리 들어간 거예요. 보통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소리 듣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분하게 일어나던데? 그래야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은혜 씨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대로 끝났으면. 근데 은혜 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여기만 안 떨고 있었지. 세상에. 우와, 베이비복스가 핫팬츠라든지 배꼽티 같은 거 첫 시도한 그룹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재가 많았어요, 사실. 특히 여기 KBS에서 제재가 많아서. 공영방송이라. 네. 머리 이렇게 염색 이렇게 노랗게 돼 있으면 그거를 생방송 때 직전에 까맣게 칠해야 됐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저기 효연 씨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칠해야 되겠네. 네, 막 검정색 스프레이 뿌리고 그리고 배꼽티를 입잖아요. 근데 배를 가려야 됐어요. 그래서 천을 다 덧대가지고. 어머.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외국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대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박보성 씨 같은 경우에도 박보성 씨가요? 박보성. 네, 박보성. 저희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네. 같이 밥도 먹고 안무실도 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 이후에 만남이 없었나요? 뭐 곽부성 씨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네, 그때 연락처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해외 공연 같은 데를 네네. 가면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 가면 네네. 저희한테 베이비복스 아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수빈 씨가 중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중국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얌전한 스타일보다는 좀 섹시하고 키 크고 이런 거 굉장히 파워풀한 거 좋아하셔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진출을 노리네요. 네, 두 번째는요. 소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팩트 스피치 출발하도록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해요? 출발합니다 하면 출발합니다 하면 해요. 왜, 뭐 좀 긴장 좀 푸시겠습니까? 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알겠습니다. 소유야. 자, 이제 긴장 다 푸셨다고 하니까 100초 출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본부에서 이제 다이빙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결승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스케줄이 많아서 연습을 많이 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다른 분들 봤는데 막 10m에서 막 뒤로 떨어지시고 공중부양 하면서 떨어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연습할 때도 3m에서 못 떨어지고 계속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왜 나와서 위에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나도 5m에서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5m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머리 입술을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근데 진짜 다른 분들은 진짜 올라가서 바로바로 뛰어내리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벽 4시였고 다들 지쳐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저 때문에 다들 너무 기다리시고 막 이러시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네네네네. 근데 원래 수영은 못해요? 수영장에서 가면은 냉탕에서 이렇게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배영은 해요. 근데 이 수영을 못해요. 근데 원래 수영을 못하면 물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하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맨날 항상 이제 연습하고 집에 오면은 아 자기 어떡하냐고 오늘도 몇 미터밖에 못했다고 여기서 못 뛰어내리고 왔다 막 계속 네. 하소연하고 자기 걱정된다 무섭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게 몇 미터입니까? 제가 뛰어내렸던 건 5m인데 이제 5m. 수심이 또 5m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5m에 서 있으면 10m처럼 보이네요. 네네. 며칠 전에 야, 인간의 조건 질문이라고. 촬영이 끝났는데 제가 처음으로 번지 점프를 50m. 우와. 50m에서 50m. 했어요? 저는 제가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눈을 뜨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게 옆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역시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선배님 이 와중에 또 보니까 몸매가 오. 너무 좋으시네. 또 걸그룹 선배님으로서 또 노하우를. 저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나요. 아니 오늘 우리 선배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약간 걸그룹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씩 전수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몸매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저요? 평상시에 좀 잘 먹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꾸준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뭐 사업이든 뭐 다이어트든 성공 사례를 물어보면 다 답이 다 뻔해요. 실패 사례를 물어봐야죠. 자, 신진아 씨, 좀 적시게. 안 믿으시겠지만 매일 운동합니다. 하지만 몸매는 타고나야 돼요. 50년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오자마자 초콜릿 찾았어요. 아니 타고나게 먹성이 좋게 타고났잖아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진아 씨하고 어울려요. 되게 그래요. 귀여워요. 아이 귀여운 되게 저것도. 자, 우리 소희 양 자기를 위해서 뛰어내는 자기와의 모습 싸움에서 이긴 거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장 누굽니까? 네, 마지막은 우리 CN블루의 이정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뮤직뱅크 600회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CN블루가 옛날에 활동을 한창 할 때 이제 600회 특집이다 보니까 음악 방송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선배님들 유명했던 명곡들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성모 선배님의 다짐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편곡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녹화하는 날 바로 몇 시간 전 새벽에 저는 그 노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랩 담당을 맡았었고 근데 제가 가사를 좀 잘 못 외워요. 근데 또 마침 또 너무 피곤했었고 가사도 조금 길었고 그래서 드라이 리허설 때도 틀리고 카메라 리허설 때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용화 형이 네가 정말 이 가사를 잊어먹는다면은 그냥 웃으면서 이제 KBS 뮤직뱅크 600회를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만회를 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정말 본방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KBS 화이팅이고요. 뮤직뱅크 600회 축하드립니다. 같이 못 들었어요. 용화 씨. 같이 있는 동료들이 다 돌아서네. 야, 결국은 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그 노래를 제 인생에서 잊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럼 못 하겠네요. 그 파트를 지금. 그 파트는 이제 영영 잊었기 때문에 본인도 떨렸는데 손등에다 뭐 적었었죠. 네 사실 또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손등에다 썼는데 정말 본 방송이고 또 컨디션이 또 워낙 안 좋았던 날이라 이걸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본 방송 이제 올라갈 때 제 랩 파트가 이제 다가올 때 안 되겠다 화이팅 외쳐야겠다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미 뮤직뱅크 600회 축하드립니다는 제가 이해 갑니다. 네. KBS 화이팅 뭐예요? KBS에 누가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KBS 사장님? 전 직원? 너무 죄송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KBS 누구? 뮤직뱅크 이제 관계자분들께 이제 키 크고 좀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만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과에 약간 김구석이 좀 의상이 이거 무슨 본인 증명사진 달고 전신이야, 전신. 그 가슴팍에 있는 거는 그 노르웨어 사슴이에요? 고라니에요? 고라니 같은데? 등에 무늬가 사슴이에요? 네. 아니 근데 드라마 대사는 잘 외웁니까? 드라마 대사 어려운데. 드라마 대사도 까먹으면 뭐 KBS 화이팅이지 뭐. 일단 대본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또 물론 또 가사 같은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날 또 워낙 또 준비 기간이 그 시간이 너무 늦게 적었었고 알려줬죠. 또 잠을 못 자고 간 날이라 좀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 CN블루의 해를 끼쳤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보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KBS 화이팅이고요. 뮤직뱅크 600회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그 발표가 전부 다 굉장히 임팩트가 임팩트 강했어요. 강했어요. 자, 여러분 눌러서요.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확인합니다. 자, 누굴까요? 일본은 사실 그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고양이 씨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1년 동안에 사랑합니다. 한마디 안 합니다. 부모님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오늘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풀하우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